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죠. 이제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즉 환절기죠. 감기를 걸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 걸렸어요. 별로 아프지는 않는데 감기가 걸리고 나서부터 한 2주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병원까지 좀 다녀왔는데 요즘 감기가 좀 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좀 방지를 좀 하시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독감주사 다 한 방씩 맞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번 걸리면 최소한 한 2주, 3주 정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미연에 좀 방지를 해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독감주사를 좀 맞은 것 같아요. 보면 오늘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1961.17포인트에 마감이 됐죠. 1.84% 상승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어요. 561.03포인트, 약 0.2% 정도 빠졌죠. 아마도 체감을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특징적인 부분들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죠?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밀렸죠. 50원대가 좀 이탈이 됐습니다. 1047원 30전 0.2% 정도 밀려 내려왔었고요. 결국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전날이었었죠.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1%대 좀 상승을 해줬죠.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았었고요. 나름대로 이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올 줄 알았었는데 양봉으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로 역할했던 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약 4천억대 이상 들어왔었죠. 4,700억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조 원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현물까지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좀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니까 탄력이 좀 크더라. 또 하나는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 개인 쪽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나름대로 좀 약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결국 500억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 즉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매수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지금 시장,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내일은 어떠한 종목군들을 한번 매수를 해볼까,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것도 상당히 좀 큰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런 대신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밀려내렸죠. 즉 낙폭과대 섹터들의 반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업종 섹터별로 한 종목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내년도 시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즉 연말 시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죠? 강연회를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근데
그 시기에 딱 맞게 강연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즐겨 가진 못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갑니다. 대구, 부산을 내려갑니다. 우선 11월 1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장소는요, 영남일보 지하 2층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저기 사진 보이시죠? 김선윤 멘토하고 조민규 멘토. 왜 조민규 멘토가 왜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3시 출격을 합니다. 가는 김에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일요일 날도 갑니다. 일요일 날은 부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이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부산 진역이죠.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는 마찬가지로 1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꼭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연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서 적용 가능한 종목군들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번 갔는데 3번 종목들 다 얘기했는데 그 종목 3종목 다 급등 나왔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발굴하는 그 노하우들, 이런 것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연말 시장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내년 시장까지. 그러면 그들 어떤 종목군들 혹은 어떤 섹터, 어떤 시장관으로 종목군들을 선정하는가, 이 부분들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참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칠판으로 그냥 가뿐하게 칠판으로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낙폭과대형 섹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다 알 거예요. 중국 관련주라고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화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조선, 그 다음에 기계, 철강, 그 다음 또 뭐 있죠? 최근에 여기 들어간 게 자동차. 결국 따져보게 되면 내수주 빼고는 전부 다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의 과정, 오늘만 빼고 지난주의 흐름들만 보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 기업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무슨 이유냐면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또 LG하우시스 같은 종목이 있었죠. LG하우시스 같은 거, 얘네들은 뭐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들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OCI 같은 것도 5%대 상승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닝 시즌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뭐였었죠? 첫 번째,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들을 매수를 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 하셔라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랬죠.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난 주식들. 근데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웬만한 것들은 다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라. 왜냐하면 여전히 업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이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오늘 올라간 흐름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낙폭과대형, 즉 자산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하나케미칼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5배도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OCI까지 있었죠. OCI가 5%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 지속인데 그러면 시간에서는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내일장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 ELS 만기가 있다 그랬을 거예요. ELS 만기가 좀 도래되는 것들. 그죠? 그럼 대체적으로 조선 쪽 섹터,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정유, 이런 애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저께 그 지난 시간에 꼭 집어서 얘기했던 게 아마 OCI였을 거예요. OCI. OCI 얘기해주면서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게 되면 바보 됩니다 라고까지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아졌죠.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로 어닝 시즌이에요. 자,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계속 왜 디커플링이냐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근본 자체가 틀려요. 미국 기업들은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한 미국 기업들의 통계치를 보게 되면 70% 이상입니다. 거의 70%가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상치를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망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못 벌어들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미국은 잘 벌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선진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디커플링이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쪽하고는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도 내심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려감 때문에 더 많았다는 얘기죠. 기대감보다는 우려감. 즉 옛날 중국 관련주라고 분류가 됐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이죠. 치킨 게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기 중동 쪽에서도 투자를 해오죠. 치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들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반등입니다. 단기 반등이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추세를 돌리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다. 하락 추세였죠. 종목군들이 다 하락 추세였는데 그 하락 추세에서 바로 V자로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는 비추세 구간, 즉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또 빠지거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빠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횡보, 즉 박스권역에 있으면서 이평선을 좁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하겠죠. 아직 그러한 종목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일단 해야 된다. 즉 트레이딩 관점,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11월 초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잘 팔아주는 전략, 다음 주 초까지 해서 한 번쯤은 잘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2주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2주 전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그때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내수주 쪽이 좀 빠졌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민감주들 한번 잘 팔아주고 그거 판 주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 내수 섹터 들어가시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던 게 SK텔레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전력, 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 저가 대비해서 10%가 이상 올랐습니다. 그 차이에. 그러면 다시 한번 팔아주고 난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를 다시 들어갔다라면 그렇게 큰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한번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자, 한 번씩 봅시다. 여기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종목을 한번 넘어갑시다. 자, 종목은 뭘 갈까요? 화학 섹터를 한번 먼저 가볼까요? 자, 화학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11번 화학 섹터. 자, 보자고요. KCC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였었죠. 내수 섹터였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인 반등이고 정배열권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기반형 종목과 정부 정책 이런 부분에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자리 때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저가가 깨지니까 이 폭만큼 밀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밀리니까 이 자리 때까지 57만 원대 초반 중반 57만 7천 원 찍고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빠진 폭의 절반 되돌림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 되돌림 가격대가 얼마냐? 62만 3천 원짜리 때네요. 62만 3천 원짜리 때인데 오늘 고가를 보게 되니까 63만 4천 원짜리 때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이 일단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많이 올라간 거 보자고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보자고요. 좀 전에 추세를 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6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죠? 이렇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걸리는 그런 흐름들, 작용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선을 한번 쭉 거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약 한 9만 원대 중반권역이 되겠네요.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일단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윗자리에 오게 되면 한번 때려주고서 다시 받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V자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정유 쪽 섹터 봤으니까 뭐 SK이노베이션 봤으니까 정유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넘어가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얘도 이제 한 16만 원대 16만 원 정도 언저리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얘도 이제 한 번쯤은 잘라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결국 지금 많이 빠졌던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 불과 얼마 전에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그때의 흐름과 지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호석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즉 오늘 이제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왜 거래량이 증가가 됐었으니까 그 자리 때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요 모습.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이 저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요 자리 때. 즉 이 자리대가 여기서도 확대를 해서 보면 7만 4천 원대 이 자리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이제 형성이 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화학 섹터는 그 정도 좀 보고 그다음 좀 조선 섹터 한번 볼까요? 자, 조선 섹터를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목표치는 뭐라 그랬죠? 1차 11선, 2차 21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1선 맞고서 밀려 내려왔는데 저점 지지를 못하니까 한 마디 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21선 저항대까지 움직였습니다. 바로 가는 흐름들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자리대 요 89,000원, 88,000원 요 자리대 깨면 안 돼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밀리면은 매수 포지션 좀 잡으셔도 좋고, 그 이후에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보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목표가는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 그러면 얼마냐? 기본적으로 이 자리 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약 10만 8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언저리까지가 일단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결국엔 많이 빠져있는 주식들이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많이 빠졌던 애들이 어느 정도 낙폭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엔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즉, 오늘 롯데케미칼 보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견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계속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내수 쪽으로 볼 거냐, 이게 지금 고민이란 말이에요. 저라면 아직까지도 내수 쪽에 있는 포지션으로 좀 취할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종목을 대충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 뭐 금호석유, OCI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애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밀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수주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콜마라든가 뭐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베이직하우스는 좀 그렇고 한섬이라든가 한세실업 뭐 이런 것들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갈 땐 얘네들 빠질 거예요. 즉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초에 다시 이동입니다. 이 전략을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지수를 땡겨 놓는 거. 그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4천억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얘네들 차익 매물 나올 겁니다.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목군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이. 그 사이에 매물 수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 쪽이 더 훨씬 더 포진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애들이 있죠. 5일선, 11선, 20선 쫙 하고 벌어져 있는 것들. 그런 종목군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조심하세요. 만약에 그런 종목군들을 하게 된다면 실적 발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게 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 좀 볼까요? 자, 오늘 종목 중에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자, 넥슨GT예요. 이격 쫙 벌어졌죠? 그죠? 이격 쫙 벌어졌단 말이에요. 얘는 조정이에요. 얘는. 근데 오늘 하루 조정, 이거 내일 반등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왜일까요? 그냥 감이에요. 그냥 감. 여러분도 주식하면 감이 있잖아요. 아, 이거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근데 보자고요. 자,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조정받았죠? 그럼 요거 올라가게 되면 여기 매도짜리예요. 여기. 요 자리대가 매도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내가 봐도 신기하네. 근데 빠졌어요.
빠졌는데 신기한 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고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12%짜리 급락. 그죠? 그 누가 팔았을까요? 보자고요. 자, 외국인은 샀어요. 저 투신 얘네들이 때려서 그래요. 얘네들이.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4만 주 이상을 샀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 반등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술적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약간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만났어요. 처음 너 나랑 사겨! 이렇게 해서 여자가 알았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손을 이렇게 덥석 잡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두근두근해요. 좀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면 얼굴 빨개지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첫 키스,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막 그 첫 경험에 대한 그 설레임.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자, 보시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으로 닿는 이동평균선 있죠. 처음으로 닿는. 처음으로. 얘는 상승을 했을 때 5일선을 타고 갔었어요. 얘는 10일선을 한 방에 깨버렸죠. 한 방에. 그죠? 예전처럼 과거에서처럼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11선은 한 번에 처음에 닿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손잡으면 부끄럽다고 했잖아요. 얼굴 빨개지겠죠. 그럼 얘도 내일은 빨갛게 플러스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가 아닌가 지나보면 알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격이 과도하게 나와 있는 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넥슨 GT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갔는데 컴투스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징그럽게 많이 올랐는데 얘는 완만하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그죠? 단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얘도 여기에 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얘가 채웠어요. 채우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서 요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충 저점 나왔단 말이죠. 요만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목표치가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치가 찼으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 그랬죠. 쉬었다 가야 되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5일, 일주일 동안 쉬었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시 18만 5천 원짜리 때 요거 깨면 아마 좀 조정을 받겠죠. 그죠? 근데 얘는 급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올랐지. 과거에만 급등이 있었고 이 이후에는 완만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치고 나가든가 아니면 가격중을 시계 한번 주고 가든가 아니면 죽든가. 근데 컴투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했을 때가 단기 매도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하자. 그렇다는 얘기 어떤 종목군들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떤 종목군들? 정배열 초입 구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정배열 초입이 뭐냐? 나는 정말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대충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대박 플러스도 그 정식 큐 여보세요가 아니죠? 막상막하 투매슈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전산업이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한전산업. 정배열 초입이다, 이거. 그죠? 정배열 초입 구간. 즉,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 120, 60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타 치는 거 아니니까 단타 치려면 이런 종목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포지션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61선 돌아 세우고 있으니까 움직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단타 쳐도 됐겠네요. 그죠? 수급은요. 수급 보자고요. 자, 수급은 뭐 흠잡을 게 없단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군가가 매수를 계속 해주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매수 가격대를 잡아줬던 종목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 두 종목이었었는데 한 종목이 아마 SK 네트워크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나. 이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이 SK 네트워크스였을 거예요. 61선 위에 있는 주식 중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였으니까 수급이 괜찮게 들어온 종목 사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날이니까 27일이 월요일이었죠. 24일 날까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SK 네트워크스가. 잘못 잡았네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줬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을 얼마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격을 기다려라. 지난주 수요일이었으니까 여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얘기하면 양봉 4개입니다. 양봉 4개 나왔고 마디의 목표치가 하게 되면 얼마냐, 이거 11,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 마디로 가게 되면. 그죠? 요 마디로 가게 되면 11,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장난해? 이거 해갖고서 11,000원 3% 먹고 팔게? 그냥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렸다 얼마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1,200원이나 만원, 1,200원부터 분할로 잡으셔라. 만원까지. 단가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정가 되면 충분히 이거를 매수 기회가 다 주고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5%짜리 때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이상 마디로 가게 되면 11,000원짜리 때 단기적으로 10% 가까이 수익은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종목은 뭐였었죠? SK 하이닉스 있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모양새가 비슷하죠. 그죠? 차트의 모양새는 비슷해요. 61선 위에 있어요. 그러한 조정을 받았어요. 깔끔하게. 그러면 이 친구 같으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추세 때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61선 자리 때 44,000원, 45,000원 요 자리 때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아니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인데, 절반 되돌림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전고점 자리 때가 넘어가게 되면 이 마디 목표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전고점 5만원대가 이 하이닉스는 목표가란 말이에요. 결국 쉽죠?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갖고 못하겠어. 그리고 주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에 대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무조건, 그 다음에 정배열 초입.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조건 검색이에요. 조건 검색. 이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종목군들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보자고요. 주가 이동 평균선 조금 늘렸다가 배열이죠. 배열 240, 그 다음 120, 그 다음 60 추가. 대상 변경에 쓰레기 같은 주식 빼야 되니까 다 체크됐네요. 확인. 검색. 누르면 이게 몇 개가 나오느냐? 꽤 많이 나와요. 이게 한 200개, 300개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을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건이 들어가겠죠. 나는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그럼 가격 보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가에 대한 범위예요. 가격. 주가에 대한 범위. 나는 만원부터 10만원까지 한번 해봅시다. 10만원. 추가. 검색. 그래도 많아요. 그걸 한 가지 더 들어가죠. 거래량이 많아야지 할 수 있어. 그러면 거래량 보자고요. 대충 그냥 평균 거래량. 1평균 전날 거래량이 요거 말고 거래량을 조금 더 보자고요.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등락률이 있으니까 평균, 주가 이동 평균 요걸 말고 자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 이동평균, 전일 주가로 합시다, 그냥. 자, 보시게 되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만 주 이상.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추가, 검색,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트 하나 보자고요. 자,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요걸 한번 쭉 해갖고 하나씩 차트를 띄워서 한번 보자고요. 종목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검색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쉽게 다 따라할 수 있어요. 3일만 하면 정재훈만큼 한다. 책 낼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딱 보면 3,000당 제약이죠. 3,000당 제약. 자, 잠깐 봅시다. 이렇게 보고. 자, 3,000당 제약.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빼요, 그럼. 기아차. 이건 조건에 맞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들어왔네요. 원래 기계가 조금 오류가 날 때 있어요. 통과. 자, 그 다음 보시면 우리투자증권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자고요. 21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죠? 21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금 있어 이제 21선은 들어 눕게 됩니다. 60, 120, 240 정배열이에요. 그럼 얘는 적어도 박스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1,500원 요 자리대, 600원 이 자리대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11,000원 정도까지. 손절가 얼마? 11,000원 이탈하면 던지고 나온다. 요거 저점 1,800원. 수급 봐야 되겠죠. 수급 0796. 수급은 어때요? 오늘 이제 일단 매수가 들어왔네요. 외국인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있잖아요. 증권주들이 움직였으니까 증권주들 한번 봐야겠다. 그럼 증권 섹터를 하나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섹터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대우증권 다 나왔네요. 그죠? 대우증권들 다 나왔고, 한국전력도 여전히 괜찮고요. 삼보판지도 괜찮은데 수급 보면 별로네요. 안 보면 되고요. 그 다음 기업은행 괜찮네요. KT? 안 봐요. 넥슨GT? 봐요. 내일 반등 나올 것 같다니까요. 그거 나오잖아요 또. 다음 토비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안 보고요. 우리금융? 안 봐요. 마지막 신한지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 봐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 증권주 같네요. 증권주. 요거를 보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내년도 시장까지도 아마 일단은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도 시장까지. 지워요, 이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 뭘 보느냐. 재무. 자, PBR. 최근 분기에 0.3배 한번 해볼까요? 0.3배 이하. 추가. 검색. 이렇게 해도 주식 수가 몇 개 안 나오네요. 그러면 0.5배 이하로 한번 해보자고요. 0.5. 수정 실시간 검색.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꽤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전부 다가 자산 가치보다 빠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힘드니까. 실적 나오느냐. 실적 나오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전 분기가 됐든 작년 동기 대비가 됐든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올라갑니다. 그 주식. 하나씩 볼까요? 다 보면 안 되는데, 자,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자, 테린 포장 한번 볼까요? 제지업종이에요. 그죠? 근데 키움 현재가를 보고 기업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지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때 46억이었었어요. 작년 2분기에 41억이었죠. 올해는 49억이었네요. 늘었죠. 그죠? 이런 주식 중에
이게 뭐예요? 정배열 초입 아니에요. 정배열 초입. 조정식 매수예요, 이런 거. 또 하나. PBR 봐요, PBR. 청산가치 0.37배. 주당 자산가치만 해도 5,200원대입니다. 이런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다 포함이 돼요, 다. LS 네트워크스 같은 거. 차트 안 좋죠? 차트가 안 좋으니까 빼고. S&T 중공업 못하겠죠? 빼고. 하나케미칼 빼고. 세아제강 안 좋아요. 아세아 거리량이 너무 없네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즉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에요.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 하나케미칼은 실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화학 섹터, 태양광 이게 두 가지가 다 겹쳐버렸기 때문에 재수없이 빠진 거예요. 얘는 PBR만 따져도 0.4배 순수밖에 폭락 났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업황 사실 이 하나케미칼이 태양광 쪽에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자, 실적 보자고요. 하나케미칼을 보면 다른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 적자였었어요. 얘는 작년 4분기 때부터 적자 안 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실적이 늘어나요. 다른 섹터들 같은 게 다 줄어듭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최악을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로 넘어갔어요. 작년보다 올해 배 이상 늘어나죠. 저라면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든 뭐 1년 이상 묶어두실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거 슬슬 모아가겠습니다. 슬슬슬. 이게 장기 투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매수하게 된다면 뭐 한 30-40% 이상 먹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내년 시장은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일단 국민연금이 될 겁니다. 내년 시장의 키워드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군들 중 빠진 애들이 겁나게 많거든요. 그런 주식들 아마 뭔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 마무리를 져야겠죠?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자, 다음 주 11월 첫째 주죠. 11월 1주차 경기 민감주도 한번 잘 팔아준다. 잘 팔아준다.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좀 많이 내시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조금 줄여줬다가 다시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주식들을 하지 마셔라. 급등 나온 거라고 얘기하네요. 자, 급등 나온 거. 자, 급등 나온 거. 뭐 급등주도 아닌데. 그죠? 요런 거 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정배열 초입 구간을 보셔라. 정배열을 봐라. 좀 다르게 쓸게요. 보아요. 여기서 보는데 여기에서는 실적이 좀 좋은 게 좋아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된 것들. 그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된 것들. 이걸 보라는데 종목 뭐 얘기했었어요? 제지업황 얘기했죠. 제지주. 저 이거 안 봤어요. 차트. 관심이 한번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일장 향후에. 이런 것들 일단 이거 보셔야 되고. 정배열 초입이었었죠.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뭐 한전산업 같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에요.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저 PBR 종목이에요. 한꺼번에 확 세리 사지는 않는 겁니다. 조정을 받을 때. 이번 한 번의 반등 타이밍을 일단 보내주고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호하는 거, 최고의 방법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방법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제일 즐겨하는 건 사실 낙폭과대 못합니다. 정배열 됐을 때 봐요. 전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이걸 선호해요. 이거를. 그래서 강연회를 합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강연회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대구에서 진행합니다. 영남일보에서 진행을 하고요.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이에요. 부산 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연회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려요. TV에서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그러한 정보나 노하우 습득해 가시고 내년장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